말고 여기에 그 SNS 공고 및 신문 광고 딱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회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 불복종 운동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최종 상태라고 봅니다. 최종 상태 그리 가야지 처음부터 저래버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라든지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정선거 4.15 이름이 좋네요. 4.15 부정선거 불통 국민대회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하나하나 다들 밟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신문 광고 이런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네이밍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집회를 할 것인가, 뭐 장소, 시간, 대강 진행 순서, 그때 드는 돈은 얼마고, 뭐 무대차는 도대체 몇 톤을 할 것인가 대강 정리해놓고 가서 우리 민사무총장한테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 끝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집회로 바로 들어가죠. 네, 네. 그 집회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에 답변 다 이야기 됐고요. 말씀하신 이미 다 됐잖아요. 바꾼다는 얘기가 운동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네. 어떻게 할 건지, 교회에서는 20만 명. 고교단은 어떻게 할 건지, 정문이 어떻게 할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해석 하나 남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다 됐어요. 네. 그거 아까 그다음에 고교나 정군전에서 정부인회장 말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정범자 회장님이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육사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지만 대로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 나온 대로 이번 포인 집회를 일단은 4.15 선거 부정 규탄 국민대회 정도로 완화한 것이 원만하고 좋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직 지금 한 달도 안 했고 한 달 동안 위협이 아니라 그냥 뭐라 공소 그냥 살아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불복종나가는 한쪽 없는 거울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왕이면은 정말 그동안 정광 목사님이 그 광고를 낸 이유도 국민한테 알리는 목적이지 그 광고 효과보다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신문에 한번 내는 것이 효과될 것 같고, 또 저희 정부에서는 이미 그 운동연의 불복종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 13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소식도 밀고 나가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육사 하회장이 다 말씀하셨고 이 정도로 말해주겠습니다. 고견합 조진웅 대표 이름인데요. 고견합은 지금 내부의 회장 지휘체계 변경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재판부는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견합이 바로 이런 때는 부정선거로 제일 앞장서야 된다고 교부한테 벌써 얘기를 했고, 고발도 하자 그러니까 발을 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걱정은 그렇게 하시고요. 고견합은 지금 제가 참여를 하고 바로 검찰청 앞에 그 모임에도 제가 참여해서 자꾸 올리니까 많은 고견합 회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7일 날 집회는 많은 고견합이 각 대표를 동원해서 제가 광원 10월 3일 날 그 정도 집회는 우리가 한 10,000명 동원해서 3일 날에 11,000명을 동원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전부 멘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아까 엎드려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대표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KBS 시청 거부운동을 전개해왔던 복부장입니다.
진짜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대표였고요. 저는 80년대 좌파 임종석이 임수경이 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양승엽 대표님께서 참 미약하지만 출발을 이렇게 조용히 하시다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보수 우파들도 우파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분들도 지금 살짝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서서 오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민운동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이 다 끝장까지 내려면 안 돼요. 시민운동은 마지막 그 끝장까지 기태를 꽂으려면 실패합니다. 지쳐버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의 시스템은 그걸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보수우파 한 3년 동안 그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지는 상당히 강해요. 의지는 강한데 전략이 없어. 지금 좌파들의 전략은요 아주 교묘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돼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비론입니다. 서로 싸우면 다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명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집회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각자가 갖고 있는 울분을 대리 만족을 하도록 터뜨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뭐 집회에 우리 민 대표님 계시니까 위임하면 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진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울타리를 쳐버려요. 시민 단체들이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이제 그 서로가 협조가 안 돼.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양 대표님께 추진한 이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울타리를 스스로가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 올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가는데 그 일례가 뭐냐면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김문수나 성창영이 김경재 이런 자들이 제가 대놓고 제가 해버렸어요. 김경재 그때 총재 그때 우리 그 자유민주국민회 회의할 때 당신도 지금 그 보수 분열의 책임자다 그랬어요. 제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태극기를 등에 업고 자기가 마치 태극기의 대표 주자인 같이 김문수는 애국당 가 어디 갔다가 하면서 통합당에 자기를 콜해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구걸한 겁니다. 근데 시민단체의 본질이 나는 정말 부정선거를 밝게 됐다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자기의 반쪽, 이 뇌의 반쪽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놓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2002년도에 MB와 같이 저도 MB 시장을 저는 시의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도 해봤고 한데 제가 지금 전도사입니다. 저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롯이 갑니다. 전들 왜 이번에 국회의원 이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예,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출발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그 민 대표님하고도 잠깐 뭐 이 운동하실 때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보수 대연합의 틀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공주가 가는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중요해요. 다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KBS도 중요하고 양선님 씨 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각자가 하고 있는 뭐 원자력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다 합쳐질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것이 그냥 이 나라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병같이 내가 기대를 들어가서 평양에다가 기대를 꽂는 일까지 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당이 해야 돼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가 4.15 총선까지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면서도 못했냐면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선택해서 타는 문제도 내버려두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대표님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우리가 4.15 총선 뼈저리게 느꼈고 끝장 나버렸습니다. 났는데 이제 2년 남은 이 기간 충분히 있어요. 4.15를 준비하는 기간보다는 충분히 있다 이거잖아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짚지 않으면요 100번 해봐야 대통령 선거 집니다.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한 놈 도둑 잡기 위해서 100명이 달아붙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여기를 않습니까? 이제 하는 역할이 중심축이 여기가 되길 저는 바라요 정말. 맞아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줬어요. 예, 다 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부 이야기 조금만 좀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이제 박창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 잡습니다. 이 대결집하고 토요일 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쪽수가 많이 모이느냐 해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세를 과시해야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각 단체들이 어떻게 모집하고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들 것이냐 하는데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왜냐하면은 거기는 큰 광장이 있고 여기에는 1.5m의 인도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큰 뭐 대형 차를 타고 스크린을 도와갖고 막 띄우고 프로모션을 했지만은 그런 장소도 지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P10만 들고 거기가 10차선이기 때문에 서초도 강남에서 가장 넓은 그런 때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걸 어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광화문 광장에서 으쌰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거하고 조금 컨셉이 다르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속하라고 할 때 해봤죠. 그거는 그런 문제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경찰이 동결 해줍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가 이제 신고는 다 해놨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도로까지 쓸 수 있고 그렇습니까? 뭐 강화문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준해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국민이 그 도로 차지하는데 뭐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편하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우리 민 대표님이 많이 아시니까 협의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얼마 올지 저희가 아직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제일 마음에 왔던 게 원팀입니다. 원팀. 우리는 원팀입니다. 맞아요. 저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공정위에 사랑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표가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봉사입니다. 봉사와 헌신 이게 제 못돼요. 저는 정치적 자리 탐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 이거만 제 목표예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여기까지 와서 또 자기의 그런 걸 가지고 한다면 국민들부터 지탄받을 겁니다. 맞아요.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배수의 진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테마가 뭐냐면 중요한 게 한 빠졌는데 네. 그 깃발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여기서 논의가 돼요. 안 드는 걸 모자는 이렇게 제 생각에는 깃발보다는 저희가 하는 건 지금 흰캡, 화이트캡. 흰캡 들고 뭐 이렇게 좀 뭔가 국민에게 거부감 느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가고 좀 자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저런 선거 조작 선거 조작을 좀 하고 뭔가 좀 젊은 세대도 와닿고 지금 실제로 저희가 국민 불복종을 해보니까 젊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모차도 나왔습니다. 나올 거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자, 그럼 뭐냐? 이걸 어떻게 엮어서 일반 국민에게 어필하느냐?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걸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거부감 느끼지 않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 민주공 대표랑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신부적인 것들은 의논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 피켓하고 다 준비할 겁니다.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단체에도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해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 깃발은 공전년 그 깃발하고 근데 내게 깃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깃발이 많을 때 문제지 아니면 전군용 깃발이라든지 뭐 해병대 깃발 하는 게 우리 이런 식으로 도경권 이런 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뭐 전부 깃발이 돼가지고 마치 무슨 뭐 군대 사이라서 일이 되면 국민들이 거부하면 되면 그러니까 소속을 나타내는 우리 고대 트루스 프롬 깃발이 있어요. 그건 하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 하나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알리는 거 정도에 이렇게 하고 뭐 들르는 사람도 허리 다쳐요. 많으면 그 많이 들으면 허리 다치잖아요. 적게 달리면 허리 안 다칩니까? 누굴 해서 많이 듭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광고 얘기하시면 5월 9일 날은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과천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앞에서 경찰 추산 한 4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500~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더 모일 것 같고 그걸 11시, 10시 반에 땡겨가지고 하고 이제 올라 그러는데 그렇게 좀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한 가지 이제 기왕 좀 부탁을 드릴 거는 내일 모레고 우리가 어쨌든 지방세를 좀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마침 부산 집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모레 그러니까 아침 목요일입니다. 7일이 7일, 5월 7일 아침 8시에 덕수궁 앞에서 이제 버스가 가니까 되도록이면 좀 많이 그날 특별한 일 없으신 분은 무조건 부산 한번 여행사 자 간다. 그리고 여행 부산 가서 지금 이 운동, 이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벌리고 규탄 내일을 부산서 한번 차 먼저 붐을 좀 불러일으켜 볼 테니까 되도록 좀 많이 와주시고 좀 올려주시면 네네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실 분은 시청역 2번 출구로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비가 좀 들었는데 회비는 이제 3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붙여주시면 좋겠고 부산에서 지원 요청을 온 거를 저 좀 이렇게 좀 우리 김철영 기자 통해서 광고 좀 알겠습니다. 많이 좀 하셔서 그쪽에서 지금 이제 이쪽에 지원이 갈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좀 내려가셔서 또 그래서 이제 다들 제가 그 전에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나비 효과. 아마존의 한 마리 나비가 아마존의 나비를 다 끼워서 블럭블럭 날아다니다 보니 허리케인이 돼서 국민의 승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단체가 각각 하는 거 좋아해요. 부산도 하고 뭐 과천에서도 하고 뭐 광화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테마 하겠습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 국민불복종운동본부 결성만. 이게 이제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추진할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림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림이 없어요. 각 개별 단체는 있는데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의견을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니 그냥 오늘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인데 저 선생님 성함을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수계 뭐 연합회 틀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까요? 상호 이제 보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그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틀을 연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대부분 뭐 마음이 같으니까 추진위원회라든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뭐 회의체에 맞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별도 또 회의를 한번 하든지 그건 회의 끝나고 나서 5월 9일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오늘 밤 새도록 다 못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지만 합의하고 네네네. 저도 이걸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테마를 먼저 넣었다가 이걸 바로 먼저 하기는 좀 분위기도 안 무너지는 거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중지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인 것도 먼저 하고 뒤로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금 의견도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지만 모으면 그 다음에 주주연회를 통해서 시민들 좀 단체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합의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쯤 돼서 이거를 결정해 두지 않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같이 실무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이제 갈갈이 찍혔었는데 이제는 부정선거라는 걸 4.15 부정선거만 내세우면 갈갈이 찍힐 연료도 없다. 오히려 오밤중 밤이 깊어야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별이 확연히 지금 빛나고 있으니까 모든 대회에 4.15 부정선거를 앞에 타이틀로 하고 그 단일 주제를 가지고 태극기를 들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성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렇게 왜냐면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 양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단체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4.15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 좌파 쪽에서 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쪽에 와서 그분들은 그 양반들은 지금 18대, 17대 그 대선 무효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선영 대표님도 그분하고 뭐 사진 찍은 것도 올리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성천, 한석씨 잘 알아요. 네, 한성천, 한성천, 그다음에 중앙선거에 모조위원장이 김필원, 그 다음 그 이와 같은 다저입니다. 다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6시 반에 집회도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그 사람들이 그 집회를 주최했더라고요. 뭐 검은 우산, 뭐 검은 복장을 하고. 근데 우파들이 그걸 모르고 뭐 가세연도 거기 가고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모르고 막 퍼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지금 대연합을 이룰 때 그걸 잘 분별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우려돼가지고 단체장님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 부분은 우리보다 사실은 좌파 애들이 더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수치에 있어서 데이터 조작의 의심이 가니까 그 목표 타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좌파들이 그동안 부르짖던 거 같이 다 믹스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논점이 흐려지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또 휘말려 들어가는 그 예전에 다 그 사람들이 울고 먹던 거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올려주세요.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무한정 회의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식사 시간에 거의 다 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동안 성리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좀 했는데 그동안 뭐 청와대를 담을 흠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냥 워킹만 하고 오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제가 차를 하나 준비해버려 탱크를 준비했어요. 3.5톤 제가 탱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어디 가서 외치고 싶은데 차 때문에 방송 때문에 못 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주 부담 없이 제가 제공을 하려고 제가 소수 제가 35톤 그거를 윙바디 무대차입니다. 거기다가 한 7천만 원짜리 제가 방송 앰프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이 정도 갖고 계시니까 이번 집회도 이제 성격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하여튼 뭐 거기에 맞는 경우라면
활용하셔서 부담 없이 하시고 자금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광고. 오늘은 양도총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회창 총재랑 노무현 간의 그 대통령 선거가 결국은 이회창 총재가 이겼어야 되는데 노무현이가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자교픽을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한나라당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총의가 모여져가지고 2003년도서부터 이제 시민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하도 그 당원들이 주장을 하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때 5억인가 그거를 이제 그 이렇게 내고서 대선 그 재검표를 했어요. 지금 이건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재검표를 하니까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표가 노무현이가 더 나왔더라. 방송에서 전부 다 다들 이 재검표를 통해가지고 그냥 다 잠재버렸어요. 이번에도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다 재검표를 하는데 분명히 재검표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 치부할 겁니다. 매달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재검표에 올인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 운동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재검표에 맞추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조작, 뭐 여기서 공인지 회송, 투표 뭐 교체, 뭐 이런 등등 뭐또 QR 코드뿐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글로 끌고 가야지. 재검표로 가다 보면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맞으면 네, 여기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가지고. 저는 해병대 아니 제가 육군 나왔는데 마음은 해병대였어요. 어쨌든 저는 선관위에서 투표기 전문용어로 3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저는 선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상진이요. 네. 이상진. 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이 부정선거를 프레임을 걸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들 도박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박을 하면 불법 하우스라는 걸 알고 가는 이유가 이 돈이 왔다시하게 오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발로. 근데 이거 선거하기 전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조작한다 사전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면 알면은 그 전에 싸움을 걸었어야지 더 국민들한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고 말이 어기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불법 하우스에 들어가서 돈을 다 잃고 나서 이제 나 다 잃었어요. 이거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말이 안 공모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불가능하지. 아니 근데 그게 공론화가 안 됐잖아요.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들어보고. 네네네. 하여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보수 진영이 너무 못하는 건 마케팅을 너무 못해요. 저는 민주당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조선일보만 20년 읽었고 조선일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보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럴까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면 1차는 이 불법 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어야 된다가 1차 목적이고 2차는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모래를 던졌어라도 보수도 똑같이 이겼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2006년에 스위스전 할 때 그 50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경기했어요. 스포츠는 끝나면 끝이에요. 그냥 전쟁을 누가 북한이랑 남한이랑 그 6.25 전쟁 때 북한이 중공부 내려왔다고 너희 치사해 이랬어요? 그냥 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미군이 도와서 이긴 거고 이겼다고 휴장을 했지만 어쨌든 이 총선이 부정한 걸 알면 했으면 안 됐다고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당일 선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일 선거는 이제 6시에 투표 땡 하고 끝나면 그 관거 그 인수에 따라서 그 투표함을 그대로 바꿔치기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6시에서 개표함을 바로 하잖아요. 그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사전 선거는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맞아요. 저는 이거를 증거가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뭐냐면 이게 4일 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사전 선거 투표함을 그 창고 같은 데 박아놔요. 저는 창고에.
넣어놔요. 그 CCTV 하나를 놓고 감시하고 있대. 근데 그 CCTV는 리와인드 하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어떤 개표함에서 방부제가 나왔대. 예. 근데 방부제를 선생님 들고 가세요?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그러니까 야갔는데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딱 들킨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조작하면 절대 안 들키게 해요. 이거 수소 아니 완벽하게 해야 돼. 범죄는 완벽하게 해야지 완전 범죄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자기들 의혹이 합은 좋은데 머리가 멍청해 다 들키잖아요 맨날. 그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맞아요. 하여튼 문제가 맞는데 하려면 문제를 이게 부정선거로 프레임을 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통계학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선동의 기본은 봐봐요. 괴벨스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문화를 통제했어요. 문화를. 그리고 전두환 정부도 3S라고 해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해서 통제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본론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 사기꾼들은 본론 말 안 해요. 뭘 말 안 해요? 내가 물건을 팔 거면 이거 물을 팔고 싶어요. 그럼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먹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다고. 그럼 이 갈색 물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한다고. 그러니까 선거를 프레임을 걸 거면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서초구 앞에 가서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일반 국민들 눈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대니까 저 사람들 또 저러네. 그리고 보수가 살려면 태극기 버려야 되고 애국도 버려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젊은 이미지로 가야지 이길 수 있어요. 민주당 보면은 민주당 그 어플도 있어요. 미래통합당 어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황사랑 청년회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당에 있으면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거야 계속. 근데 나는 애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해도 돼요. 정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버는 건 그 당선된 사람들이고 주는 사람들은 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다 자원봉사란 말이야. 근데 난 아쉬울 게 없어요. 난 그냥 안 하면 돼. 그냥 여행만 다녀도 행복한 사람인데 뭐하러 나라 살려요? 나라 막으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럼 어차피 베트남 피플처럼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 근데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공산화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잖아요 많이들. 근데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미국이 광원에 떡하니 보내 냅두겠어요? 알토란 같은 게 있는데 누가 내줘요? 아니 이거 뺏기면은 금보따리가 날아가는데 누가 뺏기겠어요? 왜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도와주러 왔겠어요? 알토란 같은 땅이니까. 하여튼 이거를 프레임을 걸려면 제대로 걸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전략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정철이 기획장인 거 아세요? 양정철? 머리가 되게 좋아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번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아시죠? 왜 그래? 찔리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이거는 중요한 말인데 항상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은 말을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슬로건이 바꿔야 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상이 생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워딩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민주당 봐요. 그 과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알죠? 결과는 공정할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 조민이 봐봐. 정유라랑 다르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이게 지지가 되냐? 2030이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젊은 친구들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다 머리가 없고 멍청하다고. 근데 이게 민주당 작품이라니까. 세뇌한 작품 진짜로. 선생님은 진짜 깨어있는 분이고 어르신들 보면은 젊은 애들 진짜 멍청하.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대중이 음해해서 졌대. 대중이 음해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멍청한 거라니까. 전략을 못 짠 건데. 전쟁하는데 반칙 써야죠. 써버려서도 이겨야죠. 정치는 전쟁이요. 지면 다 잃어요. 정치는 전쟁이라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써야 돼. 아니 내가 이번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미래통 황교안 사무실에서 어떤 전 의원이 이러는 거야. 우리 졌어. 선거 전부터. 우리 졌다고? 그럼 어떻게 이겨? 아니 선거할 때는 내가 황교안이 아니더라도 내가 황교안이다 이 마음으로 유세를 해야지 이기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그 중앙당 사람들이 돈 받으니까 돈 받는 만큼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알바랑 사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알바는 200만 원 받는 만큼 일을 하고 사장은 1000만 원 벌어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까지 다 한단 말이야. 등 가르고 등 나가면 알바가 바꿔요? 안 바꿔요? 사장이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려면 사장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돌쇠 마인드가 아니라 놀부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는 못 이겨요. 전략 짤 거면 제대로 짜야 되고 그리고 정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래통합당 나갈 건데 탈당 내일 할 건데 왜 할 거냐면 민주당 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골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악마들 잡으려면 악마가 돼야 된단 말이야. 미친놈들 잡으려면 내가 미친놈이 돼야 되고. 맞죠? 진짜 저는 다단계에서 일단 100만 받았어요. 말 잘해서 3년 전부터. 말은 너무 잘하는데 이제 제가 안 나서는 이유는 굳이 내가 나설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 저는 창당할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못 해먹는 게 내가 이 사람들 배불려줄 이유를 못 찾겠는 거야. 내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막 내가 가 쓰고 한복 입고 황교안 대표 되게 짜라는데 막 나한테 정신 이상자라고 하고 정신병자라고 하고 젊은 애 미쳤다고 하고 난 도와주러 갔는데 이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리고 중앙당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못 벌거든요. 저 가난한 사람 출신이에요. 저희 종로에 경기상고 나왔고 자 왜 경기상고 왔냐면 인문계 가면은 그 한 분기에 50만 원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 낼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진짜로.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학교 친구들 중 한 명이 나한테 옷 짝퉁 입는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당당했던 게 걔네 엄마 아빠가 부자인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한 거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악착같이 살았어. 막 롯데월드 알바하고 선관위에서 성관위도 돈 없어서 하는 거 알바하고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가서 그 농장 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가서 운동 알바하고 내일 아침에도 가요. 하여튼 돈은 벌 수 있으면 다 벌어야 돼요. 진짜 악착같이 벌어야 돼. 10원 한 장. 하여튼 이제 어쨌든 이기려면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니 그건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뭐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저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저런 기관들 저런 단체 보낸구나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운동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저 오셨나? 우리 저기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우리 김재영 회장님 오셨나? 아까 보고 온 건데. 말씀하시죠.